중국의 소비 심리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중국 경제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원 정책과 8천억 위안, 약 153조 원에 달하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중국인민은행은 연이어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9월 26일에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GDP 성장률을 약 5%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았고,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홍콩,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식은 반등했으며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주식을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펀드 업계에서도 중국 민간 기업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재의 경기 하강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8월부터 소비, 물가, 신규 은행 대출, 부동산 판매 및 투자, 산업 생산, 주택 가격 등의 지표가 모두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존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재정 지출 확대와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평균 0.5% 낮추었습니다. 또한 국가대로 불리는 정부 계열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자산 가격을 지탱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국경절 이전의 극빈층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4월, 7월, 12월 경제회의와 달리 9월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린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인의 소비자 심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에 따르면 1997년을 기준으로 100점을 설정한 지수는 올해 8월 85.8을 기록하며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경제 대책을 발표할 때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약 763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을 때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2017년 당 대회를 앞두고 공공사업을 확대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히 2022년 3월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0포인트에서 80포인트대로 급락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력으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변화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금융 플랫폼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행의 수익성 저하 및 과잉 생산 능력 등의 문제도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가 중국 경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중국의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급성장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기업가의 위험 감수 성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통제와 규제가 강조되면서 민간 기업의 활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2018년에만 5만 개가 넘는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설립된 기업 수는 약 26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시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계와 기업들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인들은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그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정책 발표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소비 심리 저하, 그리고 정부의 통제 강화는 경제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원한다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